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유일한 경쟁자의 약화로 꾸준히 강화되었습니다. 소련은 점차 쇠퇴했고 1990년대 초 소련이 결국 붕괴한 이후에는 그 우위가 굳어졌습니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일부 국가들은 특정 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상당히 좁힐 수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이를 능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미국이 군사력에서 확고히 정상에 오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상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무기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군사력 논의는 이를 유지할 자금, 즉 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막강한 군사력을 뒷받침할 막대한 재정 자원을 보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공군과 해군에는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 세계 기지 네트워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군사력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으며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힘을 투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가장 가까운 경쟁국조차 상상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들이 보유한 무기들입니다. 첨단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이 무기들은 엄청난 화력을 자랑합니다. 미국의 세계 최고 무기를 모두 논의하려면 몇 시간, 심지어 며칠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보유한 이 7가지 대단한 무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진 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 공개된 무기들 중에서는 말이죠. 미국이 보유한 가장 파괴적인 무기는 LGM-30G 미니트맨 3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전설적인 미사일은 미국이 보유한 무기 중에서 아마도 가장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의 핵심 전략적 억지력 중 하나이자 미국 핵 3위일체 지상 기반 축을 형성합니다. 400기의 미사일, 이 강화사일로에 항상 대기 중입니다. 와이오밍주 프랜시스 E. 워런 공군기지의 제90 미사일 비행단, 몬태나 주 말름스트롬 공군기지의 제341 미사일 비행단, 그리고 노스다코타 주 마이넛 공군기지의 제91 미사일 비행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미니트맨 3는 60년이 넘는 지속적인 개선과 다양한 현대화, 업그레이드를 거쳐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이 거대한 미사일이 1960년대 미니트맨 1 도입 당시에 혁신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미사일과 기지 구성 요소 모두는 이전 세대의 반응이 느린 액체 연료식 원격 조종 ICBM을 뛰어넘는 중요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수년에 걸쳐 최첨단 개선과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버전의 미사일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확장된 표적 옵션과 향상된 정확성, 생존성을 제공합니다. 이 미사일은 3개의 고체 연료 로켓 모터로 움직입니다. 1단 또는 발사는 80K 개조된 M55I1 I단 또는 순항 단계에는 80K 개조된 SR 19 3단 또는 하강 단계에는 80K 개조된 SR 73이 사용됩니다. 총 중량이 79,000파운드가 넘는 이 55피트 직경의 괴물은 약 6,000마일의 사거리를 가지며 연소 종료 시점에서 마하 23 즉 시속 15,000마일의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하강합니다. 미니트맨 3는 최대 3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지만 현재는 모두 단일 탄두만 장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K-12AW78이나 MK-21W87 중 하나입니다. 마크 12A 재진 입체에 탑재된 W78은 335에서 350킬로톤의 핵폭발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식 1단계 기폭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오래된 2단계 설계를 사용하지만 더 현대적인 W87은 마크 21 재진 입체에 탑재되어 있으며 위력은 300킬로톤으로 더 작지만 475킬로톤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즉 HU를 사용합니다. 2단계에서는 W78에 비해 안전성과 보안성이 향상된 비감흥성 고성능 폭약 Insensitive High Explosive를 사용합니다. 1978년 이후 새로운 미사일은 생산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효과적인 정비로 미국 비축분의 거의 100%가 즉시 배치 가능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이 미사일들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걸까요? 335킬로톤급 W78 탄두 한 발만으로도 방영 약 0.8km에 달하는 화염구가 생성되며 초과 압력으로 인해 방영 4km 이내는 거의 완전히 파괴됩니다. 제곱인치당 10파운드, 즉 PC를 초과하는 압력으로 이는 대부분의 건물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중간에서 심각한 피해는 8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폭발로 인한 열섬광은 방영 10km 이내의 노출된 피부에 3도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300킬로톤급 W-87 탄두 하나가 대도시 상공에서 폭발하면 반경 약 300km 이내에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심각한 화상과 치명적인 방사선 피폭이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몇 마일 더 떨어진 곳에서도 유리창이 최대 14km 밖까지 산산조각 날 수 있으며 475킬로톤급 대형 탄두는 파괴 범위를 크게 확장시켜 목표 지역의 인구 밀도에 따라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만으로도 미국의 적들에게 충분히 위협적이지 않다면 미국의 잠수함 발사 핵탄도 미사일도 있습니다. 트라이던트 EDOLE는 기술적으로 475킬로톤 W-88 탄두를 탑재해 더욱 강력합니다. 미니트맨의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추가됐습니다. LGM-35A 센티넬은 2075년까지 3중 핵전력의 지상기반 축 유지를 위해 설계된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리고 그 트라이던트 IDIOLE를 발사하는 것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즉 Ship Submersible Ballistic Nuclear입니다. 미국의 14척 Ship Submersible Ballistic Nuclear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국가가 미국의 미사일 사일로와 핵 폭격기가 배치된 공군 기지에 전면 공격을 가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사실상 어디에서든 종말적인 핵 파괴를 보복으로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오하이오급 잠수함 4척을 핵무기 플랫폼에서 재래식 무기 탑재 플랫폼으로 개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해저 무기 운반 시스템을 만든 셈입니다. 미국의 4척의 Ship Submersible Guided Missile Nuclear, 즉 유도 미사일 잠수함인 오하이오, 플로리다, 미시간, 그리고 조지아는 해군의 전례 없는 타격 및 특수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공합니다. 은밀한 비밀 플랫폼에서요. 전술 미사일로 무장하고 우수한 통신 능력을 갖춘 이 SSGN들은 전투 사령관의 타격 및 특수작전부대, 즉 Special Operations Forces 임무를 직접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활성화를 시도한 것처럼 미국 군함 건조 산업은 최근 몇십 년간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하이오급 Ship Submersible Guided Missile 뉴클리어 개발의 이야기는 그 산업의 몰락에 대한 소문이 크게 과장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4척의 잠수함 모두 엔지니어링 연료 재보급 정비가 필요했으며 워싱턴주의 퓨젯 사운드 해군 조선소, 버지니아주의 노폭 해군 조선소, 그리고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 컴퍼니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대규모 개조 작업도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진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지 모르지만 4척의 SSG에는 5년 이내에 예산을 지키면서 제때 인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SSGN이 제공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례 없는 해군 화력과 특수부대, Special Operations Forces, 전개 능력입니다. 오하이오급 SSGN은 단일 원자로로 구동됩니다. 즉, 15명의 장교와 140명의 사병으로 구성된 승무원은 장시간 수중에 머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잠수함들은 특수부대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어 한 번에 최대 66명의 특수부대 요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미사일 구획에 추가 침상도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특수부대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예를 들어 SSGN에 배치되면 맨합2 미사일 발사관이 잠수함 출입실로 영구 개조됐습니다. 이것은 드라이덱 쉘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특수부대 요원의 은밀한 침투와 회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잠수함의 첨단 스텔스 기능과 결합된 이러한 특수부대 관련 맞춤화는 이 함정을 적 해역에 몰래 침투하고 특수부대 임무를 들키지 않고 수행하는 데 이상적으로 만듭니다. 개조 과정에서 각 SSG에는 공통 잠수함 무선실과 2개의 고속 데이터 안테나를 장착하여 통신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이 추가 장비들은 각 SSGN이 전방의 은밀한 소형 전투 합동 지휘 센터 역할을 더욱 강화합니다. 하지만 SSGN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무기입니다. 각 SSGN은 수직 발사관에 최대 154기의 토마호크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동시에 MK-48 중어로회를 위한 4개의 어뢰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4척의 SSGN이 보유한 화력을 합치면 잠수함 전력 전체의 수직 발사 탑재 능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미사일은 최대 22개의 미사일 발사관에 7발씩 들어가는 다중 일체형 발사 캔니스터에 적재되며 향후 다양한 탑재물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형 미사일, 무인 항공기, 그리고 무인 수중 차량 등이 있습니다. 이 발사관들은 특수부대 장비, 식량 및 기타 소모품을 위한 추가 저장 캐니스터도 수용할 수 있어 잠수함이 장기간 전방 배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다음 순서입니다. 그리고 미니트맨과 오하이오급 SSGN처럼 토마호크 미사일 역시 수십 년에 걸친 현대화 사업의 산물입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40년 넘게 해군의 대표 정밀 타격 무기로 미국의 해상힘 투사 방식을 조용히 바꿔왔습니다. 이 미사일은 잠수함, 수상함, 그리고 일부 실험적인 지상 발사대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아음속 미사일입니다. 조종사와 함정의 위험 없이 수백 마일 내륙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항공공학과 컴퓨터공학이 결합된 소형 무기인 토마호크는 항공기이자 로봇이며 동시에 정밀기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마호크가 미국의 파괴력을 잘 보여주는 무기라는 점 외에도 미국이 오랜 기간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지속적인 현대화를 통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된 이후 블록 1과 이 버전은 지형 대조 유도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점차 정밀도가 향상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도입된 블록 3 업그레이드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유도 기능과 향상된 엔진을 추가해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2004년경에 적용된 블록 4 업그레이드는 위성 데이터 링크, 채공 모드, 비행 중 제조 중 기능을 추가하여 정밀도를 더욱 높였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의 임무 범위와 생존성도 확장시켰습니다. 2021년부터 운용 중인 최신 블록 5 업그레이드는 사거리를 연장하고 강화된 전자장치, 향상된 해상 타격 능력, 그리고 미래 탑재물을 위한 개방형 아키텍처 소프트웨어를 추가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발전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통합이 신소재나 엔진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무기 체계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미 해군의 토마호크 업그레이드를 이끄는 프레임워크는 해군이 새로운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 차세대 센서를 개발하는 방식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블록 4와 블록 5 버전에서도 이전 버전들과 마찬가지로 적응력이 핵심인 토마호크는 길이가 약 20피트 6인치의 고체 연료 로켓 부스터가 장착되어 있고 직경은 204인치 날개 길이는 8피트 9인치, 부스터를 포함한 발사 중량은 3,500파운드에 달하는 대형 미사일입니다. 추진력은 윌리엄스 인터내셔널 F107WR40이 터보팬 엔진이 제공하며 이 엔진은 TH 타이머 연료를 사용하고 발사 후 분리되는 부스터의 지원을 받습니다. 토마호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미사일은 아니며 약 마하 0.74, 즉 시속 570마일의 애음속 속도로 비행합니다. 하지만 토마호크는 지상에서 불과 98, 164피트의 낮은 고도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고 격추시키기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900해리 이상 사거리로 내륙 목표물 타격이 가능하며 발사한 함정이나 잠수함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정도 크기의 미사일이라면 예상할 수 있듯이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BGM-109C와 BGM-109E는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재래식 토마호크 미사일 변형입니다. 초기형 109C는 피크라톨 H6을 사용하는 약 1000파운드의 단일 고폭탄 탄두를 탑재하고 있고 이후형 109E는 더 가볍고 현대적인 690파운드 단일 탄두에 265파운드의 PBXN 107 고폭약을 사용합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이면 어떤 구성에서도 철근 콘크리트나 현대식 건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폭발 방식에 따라 최대 20피트 너비의 크레이터를 만들고 수십 피트에 걸쳐 치명적인 파편 효과를 내며 폭발 전에 몇 피트 두께의 흙이나 얇은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하이오급 10submersible guided missile nuclear 한 척이 탑재한 154발 중 일부만으로도 토마호크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한다면 예를 들어 러시아 군사기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비핵폭탄의 파괴력과 비교하면 지금까지 언급된 피해는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GBU-43B 대형 공중폭발탄, 즉 MOAB는 그 위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약자인 MOAB가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폭탄이 지금까지 단 15개만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만 봐도
이 폭탄이 대량 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호크 미사일처럼 MOAB도 압도적인 힘과 상징적인 억제가 필요한 극한의 작전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비축되어 있습니다. 이 무기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 파괴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모압이 자신에게 투하된다고 상상하면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이 무기는 GPS로 유도되는 공중 투하 탄약입니다. 길이가 30피트, 직경이 405인치에 달하며 탄두를 포함한 총 무게는 약 21,600파운드입니다. 탄두인 BLU 120B에는 18,700파운드의 H6이 들어있습니다. 고성능 폭약인 H6은 RDX 트리니트로톨루엔 알루미늄의 혼합물로 폭발력은 트리니트로톨루엔 11톤, 즉 46기가줄에 해당합니다. 이 폭탄은 너무 커서 유명한 록히드 MC-130 허큘리스 수송기의 특수 전투 텔런 II 변형 기종에서 투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투하됩니다. 폭탄은 화물칸 플랫폼에 거치대에 실려 조립체 전체가 드로그 낙하산에 끌려 나옵니다. 항공기에서 분리되면 모압이 투하되고 꼬리에 4개 격자형 조종 날개가 펼쳐져 유도 시스템이 목표로 무기를 안내합니다. 활공 거리를 늘리기 위해 낮은 종횡비에 2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모압은 GPS와 관성 항법 장치를 결합한 Kits for Modular Upgrade 593B 유도 키트를 사용하여 정밀 타격을 실현합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원형 공산 오차는 약 30피트에 달합니다. 모압은 지상 위에서 폭발해 공중 폭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탁 트인 지형에서는 최대 1마일 방향으로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이 무기는 이라크 전쟁용으로 개발됐고 개당 약 1,600만 달러가 들었으며 2003년 처음 시험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 사용된 것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 사건은 2017년 4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낭가하르 주하첸 지구에 위치한 테러 조직 ISIS가 운영하는 터널망에 모압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 폭발로 적 전투원 90명 이상이 사망했고 민간인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미국은 이보다 더 무거운 3만 파운드 가이드드 범 유닛 57AP Massive Ordnance Penetrator 대형 관통 폭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25년 6월 미드나잇 해머 작전 중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에 투하한 유명한 벙커 버스터 폭탄입니다. 모압는 동굴, 지뢰밭, 넓게 분산된 중간 또는 약한 지상 표적을 겨냥해 설계된 대규모 공중폭발 무기입니다. MOP는 다른 임무를 위해 개발됐으며 폭발 전 지하 깊이 침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즉,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근처에 있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 지상 효과는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보다 덜 극적일 수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MOAB의 충격파는 1마일 떨어진 곳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파괴력과 심리전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Massive Ordnance Penetrator 역시 너무 커서 특별한 항공기가 필요합니다. BI 스피릿 폭격기는 미국 전략 폭격기의 선두에 있습니다. 이 폭격기는 재래식과 핵탄두를 모두 탑재해 전 세계 어디든 단시간에 강력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다목적 폭격기입니다. 이 폭격기의 낮은 탐지율, 즉 스텔스 특성은 적의 정교한 방공망을 뚫고 중요하고 방어가 강한 표적을 위협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제공합니다. BI의 낮은 탐지율은 복합 소재, 특수 코팅, 그리고 플라잉 윙 설계에서 비롯되며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항공기의 적외선, 음향, 전자기, 시각, 레이더 신호를 줄여줍니다. 이러한 약한 신호들은 정교한 방어 시스템이 BI를 탐지하고 추적하며 공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목표물 사정거리 안에 도달하는 것만이 BI 스피릿의 특별함은 아닙니다. 그곳에 도달하면 BE 스피릿은 다양한 방식으로 강력한 파괴력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은 각각 1만 7,300파운드의 추력을 내는 제너럴 일렉트릭 F-118, 제너럴 일렉트릭 100 엔진 4개에서 나옵니다. 이 엔진들은 최대 이륙 중량 33만 6,500파운드, 그리고 최대 6만 파운드의 탑재량을 가능하게 합니다. 작전 고도는 5만 피트이고 급유 없이 6,000마일이 넘는 항속 거리를 자랑하며 고속 애음속으로 순항할 수 있어 장거리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최근 예멘에서 실전으로 입증됐습니다. BI 스피릿은 500파운드짜리 가이드드 범 유닛 38J DAM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유도 폭탄 또는 MK 82폭탄 80발 I1000파운드짜리 가이드드 범 유닛 31
JDAM 또는 MK 84 폭탄 16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목적 폭탄 Air to Ground Missile 154 JSO 활강 무기 Air to Ground Missile 158 Joint Air to Surface Missile 장거리 순항 미사일 16발 최대 2개 Massive Ordnance Penetrator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최대 16발의 B617, B6111, B6112 또는 B83 중력 폭탄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엄청난 화력이라서 이미 너무 늦은 뒤에야 눈치챌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스텔스, 성능, 화력, 다재다능함의 조합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다목적 전투기인 F-35 라이트닝 IIO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F-35 즉 합동 타격 전투기 Joint Strike Fighter는 미국에서 제작된 5세대 전투기이며 미국의 가장 수익성 높은 수출품 중 하나입니다. 20개국에서 운용 중이며 누적 비행시간 100만 시간을 돌파했습니다. 스텔스, 다재다능, 긴 항속거리, 빠른 속도, 첨단 전자전과 항공 전자장비로 유명합니다. F-35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공중 우위의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앞서 다룬 무기 시스템들과 마찬가지로 F-35는 적응력을 핵심 특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공군, 해병대, 해군, 그리고 개별 수출 고객을 위해 각각의 역할과 요구에 맞춘 특수형 변형 기종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비용 F-35A 변형 기종은 약 8,000피트 길이의 표준 활주로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지상군 운용에 적합합니다. 반면에 해병대 라이트닝 II 변형 기종인 F-35B는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 즉 Short Takeoff and Vertical Landing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군 F-35C는 항공모함에서 운용 가능하며 중장비 착륙 장치와 테일훅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형 기종은 프렛 휘트니의 F-135 엔진 계열로 구동되며 약 4만 파운드의 최대 추력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각 전투기는 900에서 1200 해리의 항속거리를 가지며 마하 1.6, 즉 약 시속 1227 마일 이상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BI 스피릿처럼 F-35도 날개, 설계와 특수 레이더 흡수 코팅의 조합을 사용하여 항공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 즉 탐지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스텔스 구성 상태일 때 라이트닝 I는 공대공 임무 시 Advanced Medium Range Air to Air Missile 암람 미사일 내기를 공대지 임무 시 Advanced Medium Range Air to Air Missile 내기와 Guided Bomb Unit 31 JDAM 스마트 폭탄을 함께 탑재할 수 있습니다. F-35는 비스트 모드로 최대 14기 Advanced Medium Range Air to Air Missile 2기 AIMQX 미사일을 장착해 강력한 공대공 전투 또는 혼합 무장 구성이 가능합니다. 공대공 미사일과 6기의 Guided Bomb Unit 31J 댐과 같은 지상 공격 무기를 조합할 수 있으며 F-35는 대형 터치스크린과 조종사가 기체를 직접 투시할 수 있게 해주는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분산형 개구 시스템과 여러 대의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볼 수 있으며 라이트닝2는 강력한 전자전 대응을 위한 능동 전자주사식 배열 레이더인 AN/APG81 시스템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다른 5세대 전투기들이 따라오고 있지만 F-35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5세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F-35C 변형기는 미국의 궁극적인 무기인 제럴드 C 포드급 항공모함에서 이륙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함대는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해왔으며 미국이 지구 곳곳에 힘을 투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상상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제럴드 R 포드함, 즉 동명함급의 첫 함선은 그 우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 거대한 해상 군사기지는 길이가 거의 1100피트에 달하고 폭은 134피트, 활주로는 255피트에 이르며 배수량은 약 10만 톤에 달합니다. 이 함선은 사실상 침몰이 불가능하며 근처에서 핵폭발이 나도 침몰 여부가 의문입니다. 이 함선은 첨단 원자력 추진 시스템으로 움직이며 2개의 원자로와 4개의 추진축, 그리고 구역별 전력 분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우리가 소개한 다른 시스템들처럼 사실상 무한정 바다에 머물 수 있습니다. 포드급 항공모함의 핵심 특징은 그 적응성과 다재다능함입니다. 예를 들어 하부 갑판은 유연하고 빠르게 재구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배치와 지휘 계획 및 행정구역에 새로운 장비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함정의 50년 운용 기간 동안
새로 설치될 시스템의 추가 중량을 수용하기 위해 중량과 안정성 허용치도 반영되었습니다. 항공모함은 앞서 언급한 F-35 합동 타격 전투기 파이터 아택, 18EF 슈퍼 호네스, EI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EA-18G 그라울러 전자정이, MH-60RS 헬리콥터, 그리고 무인 항공 및 전투기까지 포함하여 최대 9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는 최첨단 GA 전자기식 항공기 이륙 시스템 일렉트로매그네틱 에어크래프트 론치 시스템으로 이륙하며 첨단 어레스팅 기어의 도움을 받아 착륙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항공기 가속을 정밀 제어해 항공기와 조종사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드론은 더 느린 이륙 속도를 제공하며 이륙 시 필요한 갑판 위 바람 속도 범위도 더 넓게 허용합니다. 항공모함 전단에는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지원함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비행 무기입니다. 지구상에는 이 무기가 발휘할 수 있는 위력, 작전 범위, 그리고 생존력을 따라올 수 있는 다른 무기 체계가 없습니다. 즉, 미국이 현재의 무기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차세대 사이언스 픽션 무기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 스마트 미사일, 전투 로봇 등이 실전에 배치될 때마다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채널을 구독해서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